네, 해바라기님의 댓글인데요. 대리님만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를 구분하는 법이 있으신가요? 소시오패스가 전체 인구의 4%라고 하고 사이코패스는 전체 인구의 1%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진짜 우리 주변에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너무 무서워서요. 네, 저도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제가 또 요즘에 퍼스널 포커스 심리학 칼럼 자문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공부를 많이 하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일단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 단어 자체가 그 사람의 정신적인 장애의 괴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단어이지 이게 실제로 정식 명칭으로 규정된 병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과 의사분께서 저에게 실제로 해준 말입니다. 비전문가들이 대중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는 뭘까? 이 사이코패스는 뭘까? 굳이 그렇게 구분을 짓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이들의 정식 병명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정신과 전문가조차 이런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진단하는 건 정말 조심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가서 누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해서 야, 쟤 사이코패스야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입 밖으로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저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의심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잘 주시하면서 나한테 피해를 주나 지켜봐야지.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이코,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다고 하면 다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체 인구의 4에서 5%면요. 거의 20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이런 반사회적 성격 장애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심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영철되고 광호순 되는 거지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범죄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거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는데도 멀쩡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를 잘 보시고 혹시 나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자신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세 가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모든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범죄자들에게서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증상인데 바로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서도 이걸 인정 안 하는 걸 뛰어넘어서 또 남 탓으로 돌리는 인간들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딱 여기만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한두 명은 분명히 있을 텐데 자, 연쇄살인범들이 잡히고 나서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죽은 사람 탓을 해요. 그 여자들이 함부로 쉽게 몸을 굴렸기 때문에 죽인 거다. 누가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냐? 그 자리에 없었으면 내가 안 죽였을 텐데.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기도 피해자라고 이야기해요. 또 얼마 전에 부산 돌려치기 사건 기억하시죠? 집에 귀가하는 여자분을 발로 차서 기절시킨 다음에 끌고 갔던 그 새끼. 그 피해자 여성분이 고소한다니까 그 가해자 놈이 한다는 이야기가 별것도 아닌 사건인데 저 여자가 얘를 크게 키우는 바람에 내가 감옥에서 오래 살게 되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고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전 개인적으로 이런 놈들은 그냥 사형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여자분은 그 놈이 감옥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튼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놈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이걸 피해자 탓이라고 하고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놈들 꽤 많이 보지 않나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제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해놨길래 차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계속 안 받다가 30분 만에 받아서 왜 아침부터 전화해서 잠을 깨우냐. 피곤해 죽겠는데 당신 때문에 잠 깨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던 놈이 있다고 말했었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바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때문에 30분 동안 차 못 뺀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아침잠 깨웠다고 화내고 저 때문에 피곤한데 깼다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 유형인지 이해가 확 되시죠? 또 한 예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아기를 안고 계시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례하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정중하게 저 아저씨 지금 아기가 있어서 그런데 좀 딴 데 가서 펴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 인간이 한다는 얘기가 그럼 내 뒤에 서 있지 말든가. 기분 나쁘게 하면서 그 담뱃재를 애기 엄마한테 탁 던지고 하는데 전 정말 그 사람 새끼로 안 보이더라고요. 자, 또 이런 놈들도 있죠. 이건 제 지인이 실제로 해준 이야기예요. 친구가 자기한테 돈을 꿔갔대요. 근데 안 갚아. 갚으라고 했는데 알겠다 하고 또 3개월 지나도 안 갚아. 6개월 돼도 안 갚아. 자, 그래서 참다가 좀 세게 이야기했대요. 너 왜 돈 안 갚냐 했더니 돈 빌려간 놈이 더 화를 내요. 준다고 내가 떼어먹냐?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쪼여서 힘든 줄 아냐? 자기가 친구 돈을 안 갚아서 친구 마음 초조하게 한 건 생각 안 하고 계속 돈 달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이 쪼이는 것만 신경 쓰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적반하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왜 그러겠어요? 자, 그렇죠. 수치심이 없다.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도 조금의 수치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 돈이 급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갔다면 반드시 정확히 언제까지 갚을 것이며 그 돈을 빌려준 친구가 마음 초조해하지 않게 어떻게든 그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 태어나서 딱 한 번 친구한테 대학교 때 1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과제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빌렸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돈 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말로는 괜찮다. 너 편할 때 갚아라 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돈을 빌리고 나서 그 주말에 인력사무소에 가서 용역을 뛰었어요. 그때 당시 일당이 10만 원이었는데 그때 공사 현장 잡으러 나가서 하루 일하고 받은 10만 원을 바로 친구한테 줬습니다. 그 친구가 마음이 불편할까봐 될 수 있는 한 빨리 갚은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밥도 사줬어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고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인간은 자기가 돈 빌려가서 6개월 동안 안 갚으면서도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있기는커녕 자꾸 돈 갚으라는 친구를 오히려 비난하면서 네가 너무 나를 쪼이는 것 같아서 나까지 힘들다라고 더 화내고, 이런 인간들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니까 피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걸러야 하는 인간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게 없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자기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또 예전에 N번방 사이버 범죄 때문에 잡혀간 그 새끼 누구죠? 조주빈인가? 당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온 것처럼 자기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피해 여성들이 모두 조건 만남이나 스폰서를 했던 여자들이었고 뭐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치심이 없는 사람들 꽤 많이 봤을 거예요. 아까 말한 돈 빌려갔으면서 안 갚고 오히려 화내고, 또 약속 시간에 늦게 왔으면서 사과도 안 하고. 또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국이었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제 이야기를 이상하게 해놔서 굉장히 곤란해진 일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이놈이 내 이야기를 퍼뜨린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붙잡고 물어봤죠. 너 왜 누구누구한테 내 이야기를 이상하게 해서 날 이상한 사람 만드냐. 처음엔 자기가 안 그랬대. 근데 자기가 안 그랬다고 계속 우기다가 결국에 삼자대면 시키니까 이젠 빼박 증거가 있으니까 더 이상 우길 수도 없는데도 그 와중에 나한테 그 죄를 씌우는 거예요. 야, 네가 나 예전에 무시했잖아. 내가 널 언제 무시했는데 너가 나 무시 안 했다고? 나는 그 애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굳이 먼저 인사 안 하고 말을 안 건 건데, 근데 그 애는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괘씸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상하게 퍼뜨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너한테 말을 안 걸면은 그게 너를 무시하는 거냐? 자, 그래, 내가 너를 무시했다고 치자. 그러면 너가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고 이상한 소문 내는 건 괜찮은 거야? 잘한 거야? 내가 막 쏘아붙이니까 갑자기 타겟을 내가 아니라 그 삼자 대면한 형이거든요. 그 형한테 갑자기, 아니 형은 내가 한 말 비밀 지키라니까 왜 말을 해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또 그 형한테 또 대들어. 따라서 인간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못해요. 또 여기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미성숙한 존재로 넘어갈 수 있는데요. 자, 이런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특히 소시오패스라고 불리는 애들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지어내고 꺼내서 혹은 만들어서 자기가 주목을 받고 흥미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엄청 연구하고 신경 써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도 잘하고 조종질도 잘해서 그런 거에 엄청난 재미도 느끼고 하는데, 자, 아까 제가 말한 삼자대면 했다고 하는 그 형 있잖아요. 그 형이 해준 이야기는, 너랑 나랑 사이가 워낙 친하고 돈독하니까 그 애가 중간에서 질투를 해서 이간질을 시킨 것 같다. 또 그리고 너를 근거 없이 막 비난하고 흉보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 보고 내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그 애를 멀리했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한테 엄청 차갑게 대하더라. 자,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처음에는 재미있고 매력적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차갑고 좀 거리감을 느끼게 행동하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한 명도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특히 학교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집단에서는 누구나 대인 관계를 함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아,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아, 이렇게 행동하면은 미움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또 그리고 내 기준에서는 이게 불쾌한 일이 아니지만은 누군가에게는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거를 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면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건데, 근데 하지만 이런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애들은 자기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없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발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카리스마가 있고 매력이 있다는 거칠의 아래 숨겨져 있던 미성숙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같이 일해보면서 뭔가 쎄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직감이고 육감인 건데, 사람들은 이런 미성숙함을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으면서 사과도 안 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이걸 남 탓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러한 미성숙한 인간들 옆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쎄하고 이상하니까. 저도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봐요. 미성숙한 사람들. 겉으로 보면은 직장도 반듯하고 성격도 좋고 말도 잘하고 재미있고 하다가도 뭔가 결정적인 순간에 극도의 미성숙함이 보이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미성숙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누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뺏기도 하고 그네 새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밀치기도 하고 누가 뭐 먹고 있으면 가서 뺏어 먹기도 하고, 그게 다 미성숙해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가끔 보기 드물게 성숙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미성숙하고 이기적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미성숙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부모님에게 그런 거 할 때마다 혼나기도 하고 심하게 야단 맞기도 하고 하면서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를 알게 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학습되면서 성숙해지는 건데, 하지만 성인 되고 나서도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도 이런 학습 능력이 없는 극도의 이기적인 미성숙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정리하자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적반하장을 하는지 유심히 봐라.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반성도 없고 그 상대방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는 행동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격 장애고,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치심이 없고 학습 능력이 없는 미성숙한 이기적인 존재들이다. 자, 따라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조용히 티 안 내게 마음속으로 걸러라.